지금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증시 다 통틀어서 미국이 거의 한 시가총액 따졌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M7이라고 있죠, 우리.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얘네들만 13.1%로 할게요. 그냥 편하게. 13.1%. 근데 중국 증시 다 합친 게 11.5%.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중국 주식들, 그 중국 기업들 증시 다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뉴욕 증시 앞두고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일제히 하락, 나스닥 0.92%. 자, 지금 어제랑 오늘이랑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중요한 미국의 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는 지금 뭐를 집중하고 있냐면 오늘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지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뭐 행사가 이렇게 19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어제 많이 빠졌어요. 어제 한 4% 가까이 빠졌고 일단 이제 오늘이 가장 고비인데 실적은 아마 개인적으로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그 어닝을 발표할 때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향후 가이던스를 낮췄어. 그럼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적이 좋게 나왔어. 근데 월가에서 예상하는 수치가 그 실적보다 이상이야. 예를 들어서 뭐 200억 달러를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월가 예상치는 뭐 100억 달러고 실제로 매출을 120억 했어. 근데 월가에서 예상하는 수치가 200억이야. 그럼 한참 못 미치죠. 그럼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엔비디아를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저는 코인 투자자인데요. 코인 이슈는 엔비디아 투자 안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우리 코인도 코인 관련 테마주들 AI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죠. 오늘 AI 관련된 코인들 좀 몇 개 다뤄드릴 겁니다. AI 관련된 코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빠진다? 그럼 우리 코인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이나 계속해서 상관관계, 나스닥이 됐든 S&P가 됐든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영향이 좀 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 코인 투자자들도 오늘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발표된 FOMC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지금 월가 예상치는 굉장히 높고 월가에서는 지금 숏배팅도 굉장히 많고 떨어진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대5, 뭐 6대4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가이던스도 보셔야겠죠. 음. 근데 아마도 실적은 뭐 아유, 수요가 없어서 못 팔지. 근데 이제 예상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도 이미 고점을 찍었고, PR도 워낙 높고. 자, 엔비디아 초긴장 2천억 달러 판돈 걸려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진짜 울고 불고, 죽고 살고 나오는 겁니다. 쇼패팅, 그리고 뭐 롱배팅. 그러니까 쇼가, 곰과 황소가 미친 듯이 싸울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뒤집어지게 싸울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미국 시총 엔비디아 주식 거래도 폭발, 테슬라 꺾고 거래액 1위. 엔비디아가 뭐 거의 탑으로 올라갔죠, 지금. 밑에서 올라왔고. 자, 연준 긴축 종료, 장담 말라,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 못 놓는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뭐 CPI도 높게, PPI도 높게, 소매 판매 지표는 살짝 낮게 나왔지만 물가 지표들이 이렇게 다 높게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지금? 금리 인상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냥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만 보면은 금리 인상 한 차례 가능해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할까? 물가만 봤을 때 한 차례도 이상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근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 뭐 때문에? 올해 뭐가 있어요? 11월 달에? 선거, 그렇죠. 김대중 사무장님. 미국 대선이 있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리 인상은 CC나루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시나루님 멤버십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힘들다.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그럴 때 바이든의 눈밖에 나는 행동은 못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 동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월마트 4분기 기대 이상 실적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아. 지금 월마트랑 홈디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월마트나 홈디포 요네들 이제 얼마나 소매 판매가 됐냐, 미국인들이 소비를 얼마나 해주고 있냐,
라는 지표를 알 수 있는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월마트나 뭐라 그럴까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랑 홈디포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고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 가이던스를 조금 낮췄습니다. 조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올해 좀 낮췄고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출도 잘 나왔지만 뭐 다른 이런저런 좀 이유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좋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아직도 미국의 소매는 뒤집어지게 살아있다. 뭐 비지오를 인수한다, 뭐 광고 사업 확장, TV 제조 업체 비지오 뭐 얘네들 데려간다고 하니까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도 순이익 좋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인들 소비가 아직 안 꺾였다.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전기차 경쟁 피바다로 포드 가격 인하. 자 지금 보시면 전기차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 팔리죠. 지금 전기차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고 일단은 팔리지도 않고 힘든데 가격은 낮추고 포드도 죽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도 작년부터 이거 힘듭니다. 안 좋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향후 올해까지는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뭐 올해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전세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뭐 전기차를 수요하고 뭐 친환경을 조금 더 확장하고 그런 니즈보다 경제 회복 속도를 빨리 올리는 그게 우선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 쪽으로는 이제 당분간은 가면 안 됩니다. ESG고 뭐고 이런 쪽으로는 자 머니 블랙홀 M7 세계 2위 미 증시 중국 증시 넘었다. 이거 볼게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 증시가. 자, 제가 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 주식 하실 거면 미국 주식 하세요라고 했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한국 주식 하지 말고 미국 주식 하라니까 뭐라 그래요? 댓글로? 야, 미국 주식 세금이 얼만데 1억 수익 보면은 그게 세금이 얼만데 제발 수익이나 보고 좀. 무슨 화장실도 아직 안 갔는데 똥 닦을 생각부터 하고 있어. 수익이나 보고 좀.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증시 다 통틀어서 미국이 거의 한 60, 시가총액 따졌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M7이라고 있죠, 우리.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얘네들만 13.1%로 할게요, 그냥 편하게. 13.1%. 근데 중국 증시 다 합친 게 11.5%.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중국 주식들, 그 중국 기업들 증시 다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중국이랑 캐나다 합치면 비슷해. 7개 기업이. 7개 기업이. 얘네만 중국을 넘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개 기업이 한 국가보다 더 높은 겁니다, 가치가. 국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격차가 났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3.1에 들어간 유입된 자금이 어떤 종류의 자금들일까? 어디서 돈이 유입이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죠. 어디서 유입이 됐을까? 한국도 있을 거고, 그렇죠. 중국에서 많이 유입이 됐겠죠. 중국에서. 중국은 떨어지고, M7은 올라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야, 미국이 대단하다라고도 알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시고. 두 가지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든다? 너무 독점이다. 또, 그리고. 자, 지금 미국 주식이 전 세계 증시 한 70% 정도, 압도적으로 지금 자금이 쏠려 있는데, 자, 보세요. 요렇게 쏠린 적이 언제가 있었냐면은 1980년도에 일본 증시, 그러니까 일본 주식의 지수가 전 세계 증시의 40%였습니다. 40%. 지금은 미국이 70%죠. 그때 당시 일본이 40%였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폭락했죠. 무너졌죠. 무너졌죠. 플라자 합의 이후로부터 쭉 월가에 폭격받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유럽이 잘 나갈 때 그 당시에 거의 한 30% 가까이 증시를 차지했었어요. 유럽 애들이. 명품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잘 나갈 때. 근데 지금 유럽 어떻죠? 쭉 떨어졌죠.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일본과 유럽처럼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금 M7에 있는 기업들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뭐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 빼고
다 뭐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냐면 AI. 쉽게 말해서 AI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럼 AI 관련돼서 특정 기업의 자금이 어떻게 됐다? 많이 쏠렸다. 많이 쏠렸다.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다 버블이다. 닷컴 버블이다. 그렇게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AI 관련된 기업들의 특정 종목에 너무 많이 지금 자금이 쏠려 있다. 쏠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도 나와야 되고 숏배팅도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은 필요하겠죠. 조정 구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쏠려 있구나. 언제가 됐든 간에 요 조정은 언제든지 나오겠구나. 그거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홈디포 4분기 실적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개장 전 2%. 뭐 실적 괜찮았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자,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현 5% 기준금리 높지 않을 수도, 기준금리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4.2, 4.3에서 살짝 떨어졌죠. 근데 이게 또 올라가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자, FOMC 회의록 2월 22일 발표됩니다. 내일 발표되네요. 새벽 4시. 오늘 이제 새벽 넘어가는 그거구나. 4시에 발표되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되고, 22일 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까지 같이 발표됩니다. 회의록 뭐 그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번에 최근에 그 발표했던 파월 연준 의장 얘기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국내 총생산 GDP 아마 높게 나올 겁니다. 2%대, 2% 중후반.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근원개인 소비 지출, 요거 중요하죠.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2월달에 가장 중요한 지표. 근원개인 소비, PCE 지표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3월달 금리 인하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울 수도 있다는 거. PCE 29일날 요거 중요합니다. 3월 1일날 유로존 CPI, 3월 9일 실업률, 8일날 비농업, 요거 8일날 여기 앞에 가야겠죠? 바뀌었네요. 8일날 비농업 고용지표, 9일날 실업률, 그리고 9일날 중국 PPI 발표되면 3월 초까지는 중요한 이슈들 다 끝납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일단은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셔야 되고, 자, 그냥 재미삼아 금리 인하 3가지 시나리오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금리 인하에는 우리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리세션 컷. 뭐냐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내리는 거. 야, 경기가 침체됐네요. 터졌네요. 금리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 인하하고 나서 월 3개월 동안 평균 14.3%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1.6% 하락했고, 자, 두 번째 정상화 컷. 이게 뭐냐? 물가가 우리가 원하는 데만큼 떨어졌어. 안정화됐어. 그러면 굳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자, 물가는 떨어졌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그러면 명목금리에서 물가 빠지면 실질금리죠. 실질금리만 올라가. 이거 봐라.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무너질 수 있겠네.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실질금리 높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내린다. 그래서 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정상화 컷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3개월 동안 한 4%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3.2% 정도 상승을 하죠. 요거는 우상향. 자, 그리고 세 번째 패닉컷. 코로나 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야, 금리 내려. 유동성 공급하자. 돈을 미친 듯이 뿌리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내리고 나서 8.8% 상승. S&P 500. 1년 동안 17%. 요것도 우상향이죠. 근데 우리 사실 3번은 좀 나오기 힘들죠, 이제. 돈을 미친 듯이 찍는다? 패닉컷 한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처럼 돈을 찍기는 힘듭니다. 물가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찍는다? 그러면 이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한테 나오면 리세션 컷 아니면 정상화 컷.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시점에 조금 더 어느 쪽에 가능성을 더 둬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